질리언 포레스터는 식탁에 앉아 남편 제프리가 신문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익숙했다. 23년 동안 매일 아침 본 얼굴.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했다. 커피 더 줄까? 제프리는 신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아닌 제스처. 그들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이런 식이었다. 필요한 정보의 교환. 감정은 생략된 채. 질리언은 커피포트를 들고 일어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코네티컷의 9월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잘 관리된 잔디, 이웃집 현관의 호박 장식들, 그림처럼 완벽한 교회 풍경. 그런데 왜 숨이 막힐까? 엄마, 나 늦었어. 16살 딸 사만다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백팩을 한 어깨에 걸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시간 없어.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다고. 질리언은 딸의 뒤통수를 보며 한숨을 삼켰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데니얼은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제프리가 대답했다. 여전히 신문을 보면서 질리언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14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데니, 학교 가야지. 응. 희미한 대답. 그녀는 문을 열었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일어나. 엄마, 좀 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해. 투덜거리며 일어나는 아들을 보며 질리언은 자신이 언제부턴가 단순한 일정 관리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집안을 돌아가게 만드는 기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제프리는 벌써 사무실로 출근했다. 변호사인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다. 질리언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고요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45세. 그녀의 나이. 그중 23년을 이 결혼 생활에 바쳤다. 그전 22년은 무엇이었나? 어린 시절, 대학, 그리고 길버트.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조였다. 24년 전 그녀가 21살이었을 때 뉴욕의 작은 아트 갤러리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작가를 꿈꾸던 젊은 여자였을 때 길버트 맥킨토시, 화가였던 그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했던 남자. 질리언은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1969년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내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길버트가 처음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갤러리 오픈 행사장에서 와인 잔을 든 채 그녀가 벽에 걸어둔 흑백 사진들을 보며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해.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하지. 하지만 너는 그대로 보여줘. 저 노숙자의 손, 주름진 얼굴, 텅 빈 눈. 진실이야. 그녀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누군가 자신의 작업을 그렇게 깊이 이해해 준 건 처음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길버트. 화가지. 아직은 무명이고 아마 평생 그럴 거야. 그가 웃었다. 씁쓸하지만 자유로운 웃음. 그날 밤 그들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진실에 대해. 길버트는 그녀가 만난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안정적인 직장도 은퇴 계획도 없었다. 오직 캔버스 앞에 서 있을 때만 살아 있었다. 너는 왜 사진을 찍어? 그가 물었다. 질리언은 잠시 생각했다. 포착하고 싶어서요. 순간을, 진실을, 사라지기 전에.
그게 바로 예술가야. 넌 예술가야, 진리언. 그 말이 그녀를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예술가. 아버지는 그녀가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 하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다. 길버트와의 관계는 폭풍 같았다. 그의 아파트는 지저분했고, 돈은 항상 부족했고, 싸움도 잦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스케치했다. 브루클린의 뒷골목, 센트럴 파크의 새벽, 할렘의 재즈클럽. 도시는 그들의 캔버스였다. 언젠가는 유명해질 거야. 길버트가 말했다.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는 파리에서 살 거야. 작은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꿈만 같은 소리. 꿈이 뭐가 나빠? 꿈이 없으면 우리가 뭐야? 하지만 꿈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그해 겨울, 진리언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어머니는 혼자였고 의료비는 쌓여갔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진리언이 말했다. 얼마나? 모르겠어. 엄마를 도와야 해. 길버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같이 가. 안 돼. 당신은 여기서 작업해야 해. 전시회가 다음 달이잖아. 전시회가 뭐가 중요해. 너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 길버트. 진리언은 그를 껴안았다. 기다려줘.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돌아가지 못했다. 코네티컷의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며 지역 신문사에서 일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찍는 일, 예술과는 거리가 먼. 길버트는 편지를 보냈다. 처음엔 매주, 그 다음엔 격주로,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내가 그리워. 너 없는 뉴욕은 의미가 없어. 전시회는 망했어. 세 점밖에 안 팔렸어. 하지만 괜찮아. 계속 그릴 거야. 언제 돌아와? 그리고 그녀가 제프리를 만났다. 1970년 코네티컷. 제프리 포레스터는 길버트의 정반대였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그는 명확한 계획이 있었다. 5년 안에 파트너가 되고 10년 안에 집을 사고 15년 안에 은퇴 자금을 모으는. 그는 진리언의 어머니의 법적 문제를 도와주러 왔다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저녁 식사 어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격려했다. 좋은 남자 같구나. 안정적이고, 안정적. 그 단어가 매력적으로 들렸다. 길버트와의 불안정한 관계에 지쳐 있었던 걸까? 제프리는 친절했고, 예의 바랐고, 미래를 제시했다. 불확실한 예술가의 삶이 아니라 확실한 중산층의 삶.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제프리가 그녀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이어야죠. 예술로 먹고 사는 건 힘들어요. 취미로 계속하면 어때요? 취미. 그 말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죽였다. 하지만 그녀는 인정했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길버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해. 그리고 나는 변했어. 우리가 꿈꾸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행복하길 바라. 계속 그림을 그려줘. 당신은 재능이 있어.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다. 1년 후 그녀는 제프리와 결혼했다. 1993년 현재. 진리언? 정신과 의사 마거리 텔리 박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 갔었어요? 진리언은 눈을 떴다. 박사의 진료실. 크림색 벽, 관엽식물, 편안한 소파. 죄송해요. 딴 생각을 했네요. 무슨 생각? 과거요. 어떤 과거? 진리언은 망설였다.
이 치료사를 만난 지 석 달째였지만 아직 길버트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대학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제프리가 아니고요? 네. 그 전에 길버트라고 화가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헤어졌어요. 아니, 내가 떠났죠. 후회하세요? 질리언은 손을 깍지 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은 내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누구죠? 박사는 메모를 적었다. 질리언, 당신은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중년기 정체성 위기도요. 이건 흔한 일이에요. 흔하다고 덜 아픈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네요. 알고 있어요. 말하기 두려울 뿐이죠. 질리언은 눈물이 고였다.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질리언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앨범을 찾아냈다. 흑백 사진들, 그녀가 찍은 젊은 시절이, 뉴욕 거리, 재즈 뮤지션, 노숙자, 연인들, 그리고 길버트, 그의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 캔버스 앞에 서 있는 그 붓을 든 손, 집중한 얼굴, 페인트가 묻은 티셔츠. 그녀는 사진을 만졌다. 24년 전의 순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충동적으로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검색. Gilbert McIntosh artist.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작은 갤러리의 전시회 기록들, 미술 잡지의 짧은 리뷰들, 그리고 Gilbert McIntosh, retrospective exhibition, Chelsea Gallery, New York, October 15th, November 30th, 1993. 지금 뉴욕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질리언의 심장이 뛰었다. 3일 후, 뉴욕에 가야 해. 질리언이 제프리에게 말했다. 왜? 옛날 친구를 만나려고. 제프리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언제? 이번 주말. 토요일에 골드먼 부부 저녁 식사 있는데. 당신 혼자 가도 돼. 이제야 제프리가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제프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전부였다. 질문도 관심도 없었다. 질리언은 기차를 탔다. 코네티컷에서 뉴욕까지.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교회의 집들이 사라지고 도시의 빌딩들이 나타났다. 첼시 갤러리는 작았지만 세련되었다. 하얀 벽, 나무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그림들. 길버트의 그림들. 질리언은 숨을 죽였다. 그의 스타일은 진화했다. 젊은 시절의 거친 표현주의에서 더 성숙하고 명상적인 작품으로 색채는 깊어졌고 구도는 복잡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이 느껴졌다. 한 그림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Memory of Light라는 제목의 작품.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빈 방. 그리고 바닥에 놓인 카메라. 마음에 드세요?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섰다. 길버트였다. 24년이 흘렀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은 여전했다. 그 강렬한 갈색 눈. 질리언? 그녀는 말을 잃었다. 세상에. 그가 다가왔다. 정말 너야? 안녕, 길버트. 그들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24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커피라도. 길버트가 말했다. 시간 있어? 응.
갤러리 근처 카페, 창가 자리, 뉴욕의 소음이 유리창 너머로 들렸다. 결혼했구나. 길버트가 그녀의 반지를 보며 말했다. 응, 너는? 했어. 과거형이지만. 미안해. 괜찮아. 오래전 일이야. 우리는 맞지 않았어. 질리언은 커피를 마셨다. 뜨거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둘. 딸이랑 아들. 사만다, 16. 데니얼, 14. 엄마가 됐구나. 그가 미소 지었다. 어울려. 정말? 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야? 질리언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조차 하지 못한 말을 어떻게 그에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길버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난 길을 잃었어, 길. 그녀가 말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결혼? 아이들? 사진을 그만둔 거? 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아직도 사진 찍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에 그만뒀어. 카메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왜? 시간이 없었어. 아이들, 집안일, 남편. 핑계야. 질리언은 움찔했다. 뭐라고?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길버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질리언,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야. 두려워서지. 무엇을?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예술가를.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지금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맞아. 그녀가 속삭였다. 맞는 말이야. 길버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질리언, 늦지 않았어. 24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나는 50살이야. 그리고 이제야 내 첫 회고전을 열었어. 유명해? 아니. 부자야? 절대 아니. 하지만 난 그림을 그려. 매일.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난 달라. 나는 책임이 있어. 아이들, 남편. 남편이 널 행복하게 해줘? 아이들은 곧 떠날 거야. 대학, 그들만의 삶. 그럼 남는 건? 빈 둥지와 의미 없는 결혼? 가혹하네. 진실이야. 넌 항상 진실을 원했잖아. 거짓 없이. 질리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각자의 목적지로, 각자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 번에 한 걸음씩. 먼저 카메라를 다시 들어. 그게 뭘 받고?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야. 그들은 몇 시간을 이야기했다. 지난 24년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해가 질 때쯤 질리언은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미소를. 얼마만인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길버트가 물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원해? 질리언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가능성을. 응, 원해. 그럼 만나자. 친구로서. 친구? 일단은. 넌 결혼했고 나는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가 멈췄다. 하지만 난 널 다시 잃고 싶지 않아. 제사부 이중생활. 다음 몇 달은 기이했다. 질리언은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코네티컷에서는 질리언 포레스터, 주부, 어머니, 변호사의 아내. 뉴욕에서는 다른 누군가. 사진작가, 예술가, 길버트의. 무엇? 그녀는 주말마다 뉴욕으로 갔다. 친구들을 만나러라는 핑계로. 제프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 길버트는 그녀에게 카메라를 사주었다. 최신 캐논. 내 눈을 다시 찾아. 처음에는 어색했다. 카메라가 무거웠고 구도가 잡히지 않았다. 20년의 공백이 느껴졌다. 하지만 천천히 감각이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거리를 돌아다녔다. 옛날처럼 브루클린, 할렘, 로어 이스트 사이드. 도시는 변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저 여자 봐. 길버트가 속삭였다. 벤치에 앉은 노숙자 여성이었다. 비닐봉지에 쌓인 소지품들, 더러운 옷,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존엄함이 있었다. 진리언은 카메라를 들었다.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클릭. 그 순간 무언가 깨어났다. 좋아. 길버트가 미소 지었다. 넌 여전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 저녁이면 그들은 길버트의 작업실로 갔다. 브루클린의 작은 로프트. 여전히 지저분했지만 이제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페인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창문으로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파리는 못 갔네. 진리언이 말했다. 뭐? 기억 안 나? 우리가 파리에서 살 거라고 했잖아. 길버트는 웃었다. 어린애들이었지. 하지만 브루클린도 나쁘지 않아.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예술, 정치, 인생, 모든 것. 대화는 끝이 없었다. 한 번은 진리언이 물었다. 넌 외롭지 않아? 혼자 사는 게? 가끔. 하지만 외로움과 혼자임은 달라. 나는 내 작업이 있어. 그게 나를 채워줘. 부러워. 왜? 넌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연결되지 않으면 더 외로울 수 있어. 길버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여기 있어. 그 말이 위험하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선을 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11월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 뉴욕의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다. 길버트의 작업실에서 진리언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눈송이들이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다. 아름답다. 그녀가 속삭였다. 길버트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너무 가까이. 진리언. 그녀는 돌아섰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다.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 너는? 나도 몰라.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옳다는 게 뭔데? 나는 결혼했어. 행복한 결혼이야? 침묵이 대답이었다. 길버트는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난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24년 동안 다른 여자들을 만났고 심지어 결혼도 했지만 너는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 길. 듣기만 해. 나는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가진 것들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진리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그게 날 미치게 해. 왜냐하면 24년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 제프리와의 결혼이, 이 안정적인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쉬운 길이었는지. 길버트는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거야. 그들은 키스했다. 24년의 공백이 사라졌다. 젊었을 때의 열정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더 깊고 더 절박했다. 시간의 무게가 실렸다. 그날 밤 진리언은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진리언은 죄책감에 눈을 떴다. 길버트의 침대에서 그의 팔에 안겨서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다. 나는 끔찍한 사람이야. 왜? 난 불륜을 저질렀어. 진리언. 아니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건 잘못됐어. 나는 결혼했고 아이들이 있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게 변명이 돼? 행복하지 않아서 바람 피웠어요? 길버트도 일어났다. 아니, 변명은 없어. 하지만 진리언, 우리는 인간이야.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가끔은 뭐? 가끔은 잘못된 일을 해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 철학자 같은 소리 하지 마. 미안. 진리언은 옷을 입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가야 해. 알아. 그리고 나는 다시 올 수 없어. 길버트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 이건 옳지 않아. 나는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해. 내 자신은? 내 자신은 나중에. 진리언, 넌 평생 나중에를 말했어. 언제가 내 차례야?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진리언은 창밖을 응시했다. 눈 덮인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엇을 했나? 23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안정된 삶, 모든 것을 하룻밤의 위험에 빠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 엄마 어디 갔었어? 사만다가 물었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뉴욕, 친구 만나러. 재밌었어? 응, 좋네. 그게 전부였다. 딸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갔다. 제프리는 서재에 있었다.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다녀왔어. 진리언이 말했다. 응. 그는 눈도 들지 않았다. 제프, 응? 나 좀 봐줄래? 마지못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왜? 무슨 일이야? 진리언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 23년을 함께 산 남자. 그런데 왜 낯설까?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나 일 좀 끝내야 하는데. 항상 일이잖아. 뭐? 제프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한 게 언제야? 일이나 아이들 말고 우리에 대해서. 진리언, 나 지금 피곤해. 골드먼 케이스가 다음 주인데. 항상 피곤하잖아. 항상 바쁘고. 항상 다음 주가 있고. 뭐가 문제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진리언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 제프, 우리는 20년 동안 갑자기였어. 갑자기 대화가 끊겼고, 갑자기 침대가 분리됐고, 갑자기 룸메이트가 됐어. 제프리는 펜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결혼 말이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나는 가족을 부양해. 내가 원하는 삶을 제공해. 좋은 집, 좋은 학교, 안정성. 돈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뭐? 연결이야. 사랑이야.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야기를 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어? 제프리는 불편해 보였다. 진리언, 우리는 중년이야. 신혼부부가 아니고. 이게 현실이야. 이게 장기 결혼이 어떤 건지. 그래. 그럼 나는 이런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 침묵. 뭐라고? 제프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안. 나
그냥. 진리언은 한숨을 쉬었다. 피곤해. 자러 갈게.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로. 혼자. 제프리는 몇 년 전부터 서재에서 잤다. 일 때문에라는 핑계로. 진리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가? 길버트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길버트에게 매달리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그를 사랑하는 걸까?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까? 가족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모든 것을 뒤집을 불륜을 저질렀어요. 진리언이 마거릿 박사에게 말했다. 다음 치료 시간에. 박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누구와? 옛 애인. 길버트. 어떻게 느끼세요? 죄책감, 혼란, 그리고 진리언은 망설였다. 살아있다고 느껴요. 살아있다? 네.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거릿은 메모했다. 진리언, 불륜은 증상이에요. 원인이 아니라. 질문은 왜 당신이 이 선택을 했냐는 거죠. 제 결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당신이 죽인 걸까요? 진리언은 움찔했다. 무슨 뜻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요. 당신은 제프리를 비난하지만 당신은 뭘 했나요? 당신의 불만을 말했나요? 변화를 위해 싸웠나요? 아니면 조용히 원망만 키웠나요? 나는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언제? 어떻게? 진리언은 생각했다. 실제로 그녀가 제프리에게 자신의 불행을 명확히 말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힌트를 주고 그가 알아채길 기대했나? 잘 모르겠어요. 진리언, 당신은 회피하는 패턴이 있어요.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묻고 그러다 폭발하거나 도망쳐요. 24년 전에 길버트를 떠난 것도 그렇고 그건 달랐어요. 엄마가 아프셨고 변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길버트와의 관계가 너무 강렬해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안전한 제프리를 선택했고 박사님은 제 편이 아니신가 봐요. 나는 당신의 진실 편이에요. 진리언,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길버트요. 정말? 아니면 길버트가 상징하는 거? 자유, 열정, 예술? 진리언은 입을 다물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길버트와 함께 산다면 매일 그의 경제적 불안정성, 예술가적 자아도취, 감정적 기복을 견뎌야 해요. 24년 전에 당신이 떠난 이유들이죠. 정말 그걸 원해요? 저는.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 자신일까요? 카메라를 든 예술가로서의 자아? 진리언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찾으세요. 하지만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길버트도 제프리도 아니고 혼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포레스터 가족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트리 장식, 선물 교환, 터키 디너.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사만다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데니얼은 친구들과 스키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제프리는 일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진리언은 혼자였다.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젊은 시절의 물건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카메라. 그녀의 첫 카메라. 니콘 FM이 아버지가 대학 입학 선물로 준. 진리언은 카메라를 들었다. 무거웠다. 아날로그의 무게. 그녀는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세상이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필름을 장착했다.
다행히 오래된 필름 롤이 몇 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거리, 크리스마스 장식이 빛나는 집들, 교회의 종소리. 진리언은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눈 위의 발자국들, 빈 그네, 창문 너머 가족들, 혼자 걷는 노인. 각 셔터 소리마다 무언가 풀렸다. 20년 동안 억눌렸던 무언가. 그녀는 오래된 다리에 도착했다. 어렸을 때 자주 오던 곳. 강이 얼어붙어 있었다. 진리언은 난간에 기대어 섰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 겨울 공기에 흩어졌다. 나는 제프리의 아내, 사만다와 데니얼의 엄마.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 나는 진리언이야. 사진작가, 예술가. 아직도, 여전히.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손때 묻은 스크래치난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마치 자신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길버트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도 뭐해? 사진 찍어. 처음으로 내 카메라로. 좋아.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어때? 집에 온 것 같아. 침묵.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나랑 새해를 함께 보낼래? 뉴욕에서. 타임스퀘어 말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우리 둘이. 진리언의 심장이 뛰었다. 길. 생각해봐. 대답은 나중에 해도 돼. 하지만 난 너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시작으로. 전화를 끊고 진리언은 한동안 서 있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으로. 그날 밤 진리언은 제프리와 마주 앉았다. 거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아래. 우리 이야기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제프리는 한숨을 쉬었다. 또? 응.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좋아.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말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알아. 알아? 진리언은 놀랐다. 바보가 아니야. 몇 달 동안 내가 변한 거 봤어. 뉴욕에 자주 가고 거리를 두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몰라. 제프리는 어깨를 으쓱였다. 무서웠나 봐. 대답을 들을까 봐. 무슨 대답? 내가 날 떠나고 싶다는. 진리언은 숨을 들이켰다. 제프, 나는. 기다려. 그가 손을 들었다. 내가 먼저 말할게.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인정해. 나는 일에 몰두했고, 너를 당연하게 여겼고, 우리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 제프, 하지만 진리언, 나는 널 사랑해. 어쩌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수도 있어.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23년 동안 너와 함께한 삶을 소중히 여겨.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리언은 그가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변할 수 있어. 제프리가 계속했다. 우리는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제프, 멈춰. 뭐? 난 공평하지 못했어. 너한테. 무슨 뜻이야? 진리언은 심호흡했다. 진실의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 시간이 멈췄다. 제프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미안해. 나는.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야? 옛날 사람. 대학 때. 빌어먹을. 제프리는 일어났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얼마나 오래됐어? 몇 달. 자는 거야? 진리언은 고개를 숙였다. 세상에. 제프리가 웃었다. 히스테리컬하게. 23년.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넌 바람을 피웠어? 제프, 미안해. 나는 미안해. 그가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우리 결혼을,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미안해? 나는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뭐, 행복하고 싶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대화를 하지. 다른 남자 침대로 가지 말고. 질리언은 울기 시작했다. 넌 오라. 나는 잘못했어. 나는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우리 결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제프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남자를 사랑해? 질리언은 망설였다. 대답해. 제프리가 소리쳤다. 모르겠어. 어쩌면. 하지만 제프, 그건 그 사람에 관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에 관한 거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넌 오라. 질리언이 속삭였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깜빡였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제프리가 물었다.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다. 모르겠어. 그 남자한테 갈 거야? 모르겠어. 아이들한테는? 말해야겠지. 그들은 망가질 거야. 알아. 질리언은 눈물을 닦았다. 나도 망가졌어. 새해 전날. 질리언은 기차역에 서 있었다. 코네티컷역. 한쪽은 뉴욕행, 다른 쪽은 집으로. 왼쪽 길버트. 열정. 예술. 새로운 시작. 오른쪽 제프리. 안정. 가족. 익숙함. 그녀의 가방은 쌌다. 몇 벌의 옷, 카메라, 그게 전부. 휴대폰이 울렸다. 사만다였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이상해. 방에 틀어박혀 있어. 곧 갈게, 딸. 무슨 일 있어? 너희 싸웠어? 질리언은 눈을 감았다. 사만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서워.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마거릿 박사의 말이 떠올랐다. 질리언, 당신이 도망치는 것은 남편에게서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에게서예요. 당신은 평생 선택을 회피해 왔어요. 대학 때는 가족 때문에, 결혼해서는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이 자신과 마주하기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해요? 선택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질리언은 출발 시간표를 보았다. 뉴욕행 15분 후, 집행 20분 후.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무엇을 원하는가? 길버트와 함께라면 자유로울 것이다. 창조할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들은 어머니가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 것이다. 제프리와 함께라면 안전할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행복할까? 아니면 다시 죽은 듯 살까? 아니면 세 번째 선택이 있을까? 혼자? 질리언은 가방을 열었다. 카메라를 꺼냈다. 역 플랫폼을 프레임에 담았다. 왼쪽 뉴욕으로 가는 사람들. 젊고 활기차고 목적지가 있는. 오른쪽 집으로 가는 사람들. 피곤하고 지쳤지만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 가운데 그녀. 두 세계 사이에서 셔터를 눌렀다. 클릭.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집. 질리언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질리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프리와 아이들을 거실에 모았다. 가족회의야. 그녀가 말했다. 사만다와 데니얼은 불안해 보였다. 제프리는 무표정했다.
엄마 아빠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진리언이 시작했다. 그리고 너희는 알 자격이 있어. 이혼하는 거야? 사만다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 아직? 왜? 데니얼이 울기 시작했다. 왜 우리 가족을 망치는 거야? 진리언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껴안았다. 망치는 게 아니야, 아가. 고치려는 거야. 오랫동안 망가져 있던 걸. 무슨 뜻이야? 사만다가 물었다. 진리언은 심호흡했다. 엄마는 오랫동안 불행했어. 그리고 그걸 숨겼어. 너희한테도, 아빠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그리고 그 불행이 썩어서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 무슨 나쁜 선택? 사만다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는 똑똑했다. 눈치가 빨랐다. 진리언은 제프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라고. 엄마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 침묵. 그리고 폭발. 뭐라고? 사만다가 소리쳤다. 엄마가 바람을 폈다고? 사만다, 언어 조심해. 제프리가 말했다. 조심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만다는 일어섰다. 얼굴이 빨개졌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배신했는데? 딸아,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엄마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엄마는 그냥 말이 막혔다. 눈물이 흘렀다. 사만다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문을 쾅 닫았다. 데니얼은 소파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이해 못하겠어. 제프리가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아들.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야. 데니얼이 속삭였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진리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가 뭘 바꿀 수 있을까? 다음 날, 진리언은 사만다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딸아,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긴 침묵 후 문이 열렸다. 사만다의 눈은 부어 있었다. 뭘 원해? 설명하고 싶어? 설명?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설명해? 진리언은 침대 끝에 앉았다. 사만다는 반대편 구석에 섰다. 거리를 두고. 엄마는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한 일은 잘못됐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내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뭘? 엄마가 이기적이었다는 걸? 엄마가 사람이었다는 걸? 사만다는 비웃었다. 좋은 변명이네. 사만다, 엄마를 봐. 정말로 봐. 진리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너를 낳았을 때 29이었어. 젊었지. 꿈이 있었어.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어. 너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엄마는 후회 안 해. 너희는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니까.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야. 진리언은 눈물을 닦았다. 너희는 충분해. 너무나도 충분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사만다. 엄마도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 엄마라는 역할 말고도. 그래서 바람을 피워? 아니, 그건 실수였어. 약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그 실수가 엄마를 깨웠어. 엄마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사만다는 팔짱을 꼈다. 아빠는 어때?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알아. 그럼 왜 아빠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진리언은 한참을 생각했다. 사만다. 내가 크면 아마 대학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도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깨달을 거야.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존중도 필요해. 연결도, 공유된 가치도,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 오래전에. 그럼 고치면 되잖아. 어떤 건 고칠 수 없어, 딸아. 어떤 건 너무 오래 방치되면 썩어버려. 사만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 날 떠날 거야? 아니,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진리언은 다가가려 했지만 사만다가 물러섰다. 엄마는 어디도 안 가. 적어도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동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너희는 엄마의 우선순위야. 그 남자는? 진리언은 심호흡했다. 끝냈어. 그건 거짓말이었다. 아직 길버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은 내렸다. 믿을 수 없어. 사만다가 말했다. 엄마를 다시는 똑같이 볼 수 없을 것 같아. 알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사만다. 진리언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 엄마는 실수했어. 큰 실수.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엄마야. 그리고 너를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사만다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언을 껴안았다. 나도 엄마 사랑해. 그래서 더 아파. 3개월 후, 진리언과 제프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마거릿 박사의 동료인 로버트 천 박사의 진료실에서 처음 몇 주는 고문이었다. 제프리,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천 박사가 물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제프리는 망설였다. 죄책감, 죄책감? 진리언이 놀라서 물었다. 응. 왜냐하면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너를 당연하게 여겼고, 너의 필요를 무시했고, 그래도 그게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진리언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 결혼이 왜 망가졌는지는 설명해줘. 천 박사가 개입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잘못인지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이해와 재건에 관한 겁니다. 두 분 다 실수했어요. 질문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진리언과 제프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진리언이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제프리가 인정했다. 좋아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정직함. 6개월 후, 진리언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진 강좌를 시작했다. 초보자 과정. 일주일에 2번. 저녁 시간. 첫 수업 날 그녀는 긴장했다. 25년 만에 교실에 들어가는 거였다. 학생으로가 아니라 강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진리언 포레스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카메라를 만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웃었다. 왜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다. 무서웠으니까. 실패할까봐. 재능이 없을까봐. 그리고 나 자신과 마주할까봐. 그럼 왜 다시 시작했어요? 진리언은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살지 않는 것보다 살면서 두려워하는 게 낫다는 걸.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진리언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학생들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우는 걸 지켜보는 것. 한 학생, 엘레나라는 50대 여성이 수업 후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해요. 왜요? 선생님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진리언이 말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살 수 있어요. 9개월 후, 진리언은 작은 개인전을 열었다. 지역 갤러리, 소박한 공간. 하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전시 제목 Going home.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찍은 사진들. 코네티컷의 거리, 낯선 사람들의 얼굴, 빈 공간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제프리의 뒷모습, 서재에서 사만다의 옆모습, 창가에서 데니얼의 손, 숙제를 하며 친밀하면서도 거리감 있는 사진들. 사랑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프닝 날 가족들이 왔다. 사만다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왔다. 데니얼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제프리는 사진들을 천천히 보며 걸었다. 자신의 사진 앞에서 오래 멈췄다. 혼자 앉아 있는 고독한 남자. 이게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야? 그가 물었다. 그때는 질리언이 대답했다. 지금은 다르게 봐. 어떻게? 더 많은 차원으로. 넌 고독한 남자가 아니야. 넌 복잡한 사람이야. 두려움과 강점을 가진 나처럼. 제프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어. 갤러리 한쪽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길버트였다. 질리언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왔다. 그녀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제프리는 그를 봤다. 긴장이 감돌았다. 저 사람이. 제프리가 물었다. 응. 가서 이야기해. 정말? 응. 하지만 돌아와. 질리언은 제프리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길버트에게 다가갔다. 길버트, 왔구나. 질리언이 말했다. 초대받지 못한 거 알아. 하지만 보고 싶었어? 사진들? 아니, 너.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좋은 작업이야. 길버트가 전시를 둘러보며 말했다. 성숙해졌어. 더 깊어졌고. 고마워. 너는 행복해 보여. 행복. 그건 큰 단어네. 나는 더 온전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길버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 아니 들어. 나는 화나지 않아. 처음엔 화났지. 내가 새해에 안 왔을 때, 전화도 안 했을 때, 나는 배신감을 느꼈어. 또,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뭘? 넌 도망치지 않았어. 이번엔 넌 선택했어. 진짜로. 그리고 내 선택은 나였어야 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괜찮아. 질리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항상 사랑할 거야. 나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넌 그걸 알아. 나도 알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았어야 했어. 다른 시간에. 하지만 이 삶에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놓아줘야 해. 그게 왜 이렇게 아플까? 왜냐하면 진짜였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 하지만 타이밍이 틀렸어. 2번. 길버트는 그녀를 껴안았다. 마지막으로. 행복해, 질. 그가 속삭였다. 진짜로.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는 갔다. 질리언은 그를 보며 섰다. 사라질 때까지. 이별의 아픔. 하지만 동시에 해방. 2년 후 질리언과 제프리는 여전히 결혼했다. 쉽지 않았다.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상담은 계속됐고 싸움도 있었고 후퇴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했다. 제프리는 일을 줄였다. 더 일찍 집에 왔다. 저녁을 함께 먹으려 노력했다. 질리언은 정직해지기로 했다. 불만을 말하고 필요를 표현하고 자신을 위한 공간을 요구했다. 그들은 데이트를 다시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 영화, 저녁, 산책.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고 상처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다. 사만다는 대학에 갔다. 미술사를 전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 그녀가 추수감사절에 집에 와서 말했다. 왜 그랬는지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충분해, 딸아. 나도 교수님이랑 복잡한 일이 있었어.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유혹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해했어. 사람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외로울 때, 누군가 너를 이해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뭘 했어? 아무것도. 나는 도망갔어. 왜냐하면 나는 엄마가 겪은 걸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 질리언은 딸을 껴안았다. 자랑스러워. 데니얼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점점 열리고 있었다. 엄마, 나 사진 배우고 싶어? 정말? 응, 엄마처럼. 그래서 질리언은 아들에게 가르쳤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들만의 시간. 카메라를 통해 그들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현재, 질리언은 다락방에 있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 책을 위해 그녀의 첫 사진집. 제목은 정했다. 고잉 홈 에이전이. 젊은 시절의 사진들, 뉴욕 거리의 사진들, 그리고 지금의 사진들. 가족, 풍경, 낯선 사람들. 한 평생의 여정. 길을 잃고 찾고 다시 잃고 다시 찾는. 여보, 제프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뭐해? 추억 정리 중.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사진들을 함께 보았다. 이건 누구야? 그가 젊은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다. 길버트였다. 캔버스 앞에서 옛날 친구. 그 친구? 응. 제프리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잘생겼네. 질리언은 웃었다. 질투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이해하려고. 왜 내가 그에게 끌렸는지. 그는 나를 봤어. 진짜 나를. 예술가로서의. 나는 못 봤지. 나도 내가 보여주지 않았어. 제프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봐.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 그들은 한동안 앉아 있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해? 제프리가 물었다. 우리 결혼을? 질리언은 생각했다. 정직한 대답을 찾으려고. 아니, 후회 안 해. 힘들었어. 때로는 잘못된 느낌이었어. 하지만 너는 나에게 사만다와 데니얼을 줬어. 안정성을 줬어. 그리고 성장할 기회를 줬어. 고통을 통해서지만. 낭만적이네. 제프리가 웃었다.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아. 사랑은 일이야. 매일. 선택이야. 그럼 너는 나를 선택해? 매일. 완벽하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하지만 나는 선택해. 제프리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게 25년의 역사가 담긴 나도 너를 선택해. 마지막 장면. 질리언은 밖으로 나갔다. 카메라를 들고 해질녘이었다. 황금빛 시간. 그녀는 집을 사진에 담았다. 밝아진 창문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정원의 나무들. 이 집, 23년 동안 살았던, 감옥 같았던, 하지만 이제는 집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그녀의 셔터를 눌렀다. 클릭.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고잉홈은 물리적 장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였다. 질리언 포레스터, 사진작가, 엄마, 아내,
여자, 예술가, 모든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안에서 그녀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완전한, 복잡한, 하지만 그녀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을 닫으며 진리언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집에 있었다.